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종계통의 임피던스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보시면요. 송종계통의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고장 계산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피던스 부분이 R은 R 플러스 J 오메가에 나와 있고, G 플러스 J 오메가 C 부분으로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RLC 부분에 대해서 주로 배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이 임피던스,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임피던스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 143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4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등가회로가 나옵니다. 임피던스 계산을 하기 위한 등가회로가 나오는데요.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기가.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가 Xg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발전기 단자 전압 EG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송전하기 위한 트랜스포머가 있을 테고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임피던스가 XT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자 전압이 E가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가 또 있을 겁니다. R 플러스 JX가 있을 거고요. 이 지점에 어느 사고 지점에서 사고 지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에서 임피던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아까 설명드렸던 건 이 사고 지점부터 전단으로 임피던스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다 보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으로 임피던스를 환산해줘야 되는데 이 임피던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음법, 계산하기 위한 법,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란 얘기고요. 오음법은 말 그대로 오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음은 뭐라고 그러죠? R 플러스 J X 값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는 퍼센트 값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얘는 그 값을 100으로 나눈 값인 PU 값입니다. 기준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뭐냐? 오음 임피던스 부분, 오음법에 대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음법을 썼을 때는 대부분 우리는 이제 케이블에 대한 것들만 오음값으로 주어지지 나머지 이런 그 트랜스포머라든가 이런 발전기 같은 건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과도 리액턴스, 뭐 직축 과도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에 대한 뭐 차과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를 직축, 횡축으로 나눠 또 상세하게 나눠져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정도 쪽에 가서는 그런 부분 조금 더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끔 오음법으로 보셨을 때는 얘를 이쪽으로 다 환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 부분은 R 플러스 JX가 될 테고 얘 부분을 이쪽으로 환산할 때 여기 부분은 그냥 XT가 될 거고 임피던스가 나와 있으니까 오음값이.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한 건 EG에 대한 값이니까 E에 대한 값으로 바꿔야 될 거거든요. 이 XG 임피던스를. 그래서 XG 임피던스를 여기는 임피던스를 이쪽으로 환산하면 항상 기준이 위로 올라갑니다. 기준이. 그리고 변압기에 건수비가 있기 때문에 E가 들어가고 여기에 EG가 들어가서 여기에 자승한 임피던스가 요 임피던스란 얘기입니다. 얘 임피던스 이쪽으로 내려오고 얘 임피던스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걸 다 더하면은 고장점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음법으로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 부분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실 계산에서는 오음법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음법을 그 전압 베이스로 그 기준 전압 베이스로 다 환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기준이 위로 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항상 기준이 위로 간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계산을 하실 때도 뭐 퍼센트 임피던스를 PU 값으로 갈다는 때도 바꿔줘야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도 기준이 100MV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해서 50MV 쪽에서 제가 5%다. 그러면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MV니까 5% 부분을 여기다 이제 100MV일 때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환산할 때 50분의 기준이 100이니까 100 곱하기 5%니까 얘는 10%가 되겠죠. 용량에 따라서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위에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 144페이지. 발전기 EG라는 회로 전압하에 XG라는 리액턴스를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선로 임피던스 R 플러스 JX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4-84 부분을 보시면, XT를 고압 측에서 바라본 변압기 임피던스, P점에서 본 전체 임피던스 Z 나와 있는데, 여기서 Z는 뭐라고요? 제2의 XG, 발전기에 대한 임피던스에다가, 거기다 기준전압 E를, EG로 환산을 해가지고, 자성을 해가지고, 왜냐면 권수비가 있기 때문에 자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압기는 1차 측, 2차 측 권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N1분의 N2 해가지고 자성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R에 대한 권수비, 그 다음에 케이블에 대한 저항비 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본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써질 수가 있다. 개념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 그대로 내려오고 이 부분 그대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값을 이 기준전압 2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요런 팩터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들어가는 건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변압기가 델타로 돼 있는 경우, 얘가 델타로 돼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델타 Y로 바꿔지면서 이 값을 3분의 1로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얘 값이 J분의 3분의 XT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변압기 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압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 바꿔줘야 되니까 오음법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변압기 결선하고 상관없습니다. 전압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기준인 퍼센트 임피던스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더해 주는데 문제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여기는 100MV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5%고 여기는 50MV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100MV로 환산하면은 얘는 10%가 되겠죠?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5 플러스 10 하면은 15%에 대한 임피던스를 100MV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지 1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전압이 다른 각 부분에 걸친 회로의 임피던스는 반드시 사전에 그 전압을 어느 한쪽의 값으로 통일하고 각 부분의 임피던스를 통일된 전압에 맞춰 환산한 다음에 집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보니까 페이지 145페이지에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단위법이라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단위법은 이 값을 100으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림 4-33페이지, 페이지 146페이지에 있는 그림 4-33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앞에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ZI에 대한 전류가 흐르고 여기 Z5옴이 있고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르면은 이 양단 간에 V는 IR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E라는 전격 전압이 걸렸을 때 이 양단 간에는 ZI에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 양단에는 ZI가 걸리고 여기는 E가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건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강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변압기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ZI를 E로 나눠주는 값이다 이거죠. 정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다른 정의로 내려보면 변압기에서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2차 측을 단락하고 여기 암페어미터를 겁니다. 그리고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여기 단자 전압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22,900에 380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자석이 발생돼 가지고 자석에 의해서 다시 전류가 유기돼서 이쪽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서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그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격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서 단자 전압을 조금 더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맞춰줘야 되겠죠. 손실
만큼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흐를 때는 정적 전류가 흐를 때는 380V가 아닌 뭐 한 371V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떨어진 값이 흐를 거란 얘기죠. 전압이. 그래서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요거 간의 비율이 2차 측을 단락해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그 단자 전압 강화만큼 요 비율을 여기에 관련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하고 똑같죠. 여기 어떤 전압 2를 가했는데 전압 2를 가했다는 얘기죠. 전압 2를 가했는데 여기 부분에 어떤 단자 전압 강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임피던스에서. 그 단자 전압 강화만큼을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써주셔야죠.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요 곡선을 가지고 왜 퍼센트 임피던스 법을 쓰느냐? 왜 1차 축으로 받아봤을 때나 2차 축으로 받아봤을 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쓴다는 얘기죠. 왜? 아까 저기서는 1차 측이나 2차 측이나 여기에 이지였으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이지를 이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기준전압 2, 이지의 전압 자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해줬었는데 여기는 그 비율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 또 그려놨습니다. 뒤에 밑에 보시면은. 그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강압기를 가지고 E2가 E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럼 N은 E2분의 E1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E1이 있고 여기 E2가 있고 여기서 바라본 Z1이 있을 테고요. 여기서 바라본 Z2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부분 보면은 밑에 그림에서는 또 E2는 E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그 교재에서는 E1은 E2라고 또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밑에 또 그 수식에서는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1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E1분의 Z1 I1이 되겠죠. 그거 곱하기 100%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N은 뭐라고요? 2원분의 2투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2원분의 2투는 아이언은 반대죠. Z1의 Z2가 되고 요거는 I2분의 I1이 되죠. 요거는 N이 되겠죠. 건습이.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환산을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Z1은 Z2의 비율로 보면은 N분의 Z2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N이 이제 곱해져 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은 Z1은 N 자승의 Z2가 되고 I1은 N분의 1의 I2가 됩니다. 그 전압 부분은 N2가 되죠. 요런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그럼 E1은 N2가 되고, Z2는 N자승 Z2가 되고, I2는 N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자성이고, 전압은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비율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N자승하고 N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없어지죠. 요 N 없어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는 Z2, I2, E2가 되죠. 결론적으로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Z1, I1, E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근데 그걸 환산해보니까 1차 측이나 2차 측이나 똑같이 Z2, I2, E2, I2 해가지고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나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쓰게 되면 환산할 때 어느 지점이든 간에 다 똑같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4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변압계의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내면
고압축에서 보거나 저압축에서 보더라도 언제나 그 값이 같기 때문에 오음 임피던스처럼 전압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명판을 보면은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로 그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도 10점짜리로 문제가 나옵니다.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뭐 1차 측하고 2차 측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수식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권수비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을 1차 측에서 바라보거나 2차 측에서 바라보거나 똑같다라는 이 수식을 가지고 증명하는 문제들이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가서 오음 임피던스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음값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틀리니까.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피우법으로 환산할 때는 그냥 100으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같은 단위계를 썼을 때는 그 부분을 그냥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단위계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되는지를 페이지 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음 임피던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의 관계 여기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아까 2분의 ZI였죠. 저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ZI인데 이걸 단위를 맞추다 보니까 1002 곱하기 100이 된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분의 2의 ZI의 퍼센테이지가 된 거죠. 단위 때문에 이 10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10의 5승, 10의 6승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얘는 MV이고 요거를 이제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CKV 자성분의 PZ로 똑같은 식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똑같은 수식인데 여기서는 얘는 뭐라고요? 킬로볼트 단위. 얘는 ZI 부분을 이제 나눠주면은 얘는 P는 MVA 단위. 얘는 오음 임피던스.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오음에 대한 임피던스 값을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바꾸게 될 때는 이런 공식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은 이 2분의 ZI에서 얘를 1000배를 곱해가지고 왜? 지금 KVA로 바꿔줘야 되니까 킬로볼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한 거고 이걸 이제 P값으로 나누다 보면은 여기 부분이 10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KVA고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분모 분자에 2kV를 곱해주면 12의 자성에 Z 곱하기 2I 해가지고 뭐 Z가 KVA가 되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오음은 또 바뀌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 바뀌어지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보시면 4-9에 보면은 Z는 뭐라고 되어 있죠? KVA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2의 자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 땐 얘를 가지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Z를 놔두면 요거 다 넘어가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그대로 가죠. 얘 10kV 자성 올라가죠. 여기로 10kV 자성. 그리고 P 값은 내려가죠. 밑으로 P. 이렇게. 그럼 얘하고 뭐가 틀리죠?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고 얘는 10이고 얘는 킬로볼트인데 얘는 2로 표시를 한 것뿐이고 얘는 P인데 KVA라고 표시한 것밖에 없죠. 단위계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들이 헷갈리실 때는 아예 요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서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이 값을 이쪽으로 환산하고 이 값을 이쪽으로 환산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을 정해주시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킬로볼트를 만들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줬던 거고 그걸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MVA를 이게 MVA인데 MVA 값을 이제 그 KVA로 바꿔지다 보니까 나눠져서 얘가 10으로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여기 10이 요거는 MVA고 여기는 KVA 했을 때 이제 10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얘가 MVA가 아니라 KVA라 그러면 또 단위계가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0이 붙고 여기에 킬로볼트일 때하고 볼트일 때하고 이 10의 단위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10이 들어갔을 때는 킬로볼트하고 MVA 했을 때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Z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KVA 곱하기 10의 2의 자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48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처럼 임피던스는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이 오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더 편리하다. 그것은 임피던스를 오음으로 나타냈을 경우는 그 오음이 과연 큰 것인지 아닌지 작은 것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압에 따라서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내면은 이게 단위를 어떤 기준에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처럼 100MV에서 5% 그리고 50MV에서 5% 하게 되면 어떤 게 더 큰 거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단위로 환산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변압기 퍼센트 리액턴스 부분은 이와 같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리액턴스가 반드시 비례하진 않고요. 약간 이런 곡선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2000 kV 정도. 여긴 전압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에서 한 5000까지는 5000 kV까지는 한 5에서 한 6% 정도를 가집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근데 10MV 이상에 대해서는 보통 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한 40MV까지는 10에서 한 14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154 측에 대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1% 정도 리액턴스를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22900에 대한 변압기들은 어떻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 정도의 리액턴스를 가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제 4-9에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승분의 PZ를 해가지고 구하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P는 이제 KVA로 계산을 한 거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킬로볼트로 이제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값이 틀려진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4-10 같은 경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제 4-10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전 계통의 임피던스입니다. 전 계통의 임피던스. 그러니까 고장전류 계산 때하고 틀리게 여기서는 전 계통의 임피던스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고장전류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모터 측에 대한 임피던스는 안 보셔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전압이 있고요. 여기 P지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변압기가 있고요. 여기 모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고장전류 계산을 할 때는 아까처럼 여기서 요 지점까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송전단에서 40km, 수전단에서 30km인 점 P에서 본 전 계통의 임피던스를 산출하라.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문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는 양쪽에 대한 임피던스를 다 보기 때문에 여기 병렬이지 않습니까? 병렬로 나중에 환산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고장 계산에서는 여기에 발전기니까 고장전류를 인가를 해줍니다. 여기 모터기 때문에 고장전류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은 임피던스를 안 봅니다. 고장전류 계산 쪽에 가서는. 근데 여기서는 문제 조건에서는 임피던스가 환산하기 때문에 전 계통의 임피던스를 다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0.653 ohm이죠. ohm이니까 이제 귀찮구나. 왜냐면 전압별로 환산해줘야 되니까 이 지점에 대한 전압으로 환산해줘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6.6이고 여기가 66이다. 그럼 기준 전압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본 ZA하고 여기서 바라본 ZB를 계산해내면은 요 0.653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0.653 곱하기 기준 전압이 항상 위로 올라간다고. 66 그리고 6.6의 전압의 자승. 왜냐면 변압기니까. 거기다가 여기 부에 대한 부분. 근데 요거가 빠졌죠. 요게 지금 XG에 관련된 임피던스고요. XT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변압기가 15.24ohm이네요.
그럼 플러스 J 15.24옴. 여기 케이블 길이가 몇 킬로미터요? 40km. 여기 케이블 길이는 30km. 그 임피던스가 40km인데, 임피던스가 킬로미터당 얼마라고요? 0.19 플러스 J 0.36 옴이죠. 이게 다 옴 데이터입니다. 다 옴. 옴 데이터를 요 기준에서 바라본 부분으로 환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환산을 했더니 이게 7.6 플러스 J 94.94옴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라본 ZA만. ZB를 또 봐야 되겠죠. ZB를 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3.3이고 여기는 66입니다. 요걸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임피던스는 0.27. 그럼 먼저 이거부터 보면 0.27에다가 어디요? 66, 3.3의 자성. 요 값이 또 됐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부분이 45옴입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45옴인데 J 45옴이 되겠죠. 리액턴스니까. 그리고 또 플러스 여기에다 몇 킬로미터요? 30km. 곱하기 앞에 부분이 요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됐냐. 이걸 다 합하니까 5.7 플러스 J 133.8옴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라봤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병렬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ZA로 놓고 요거를 ZB로 나가지고 병렬로 계산하면은 병렬일 때 어떻게 계산하죠? 저희가 A, B 병렬로 계산할 때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 ZAB는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거를 더하고 이거를 곱해가지고 나오면은 그 값이 여기 나왔던 것처럼 3.58 플러스 J 55.55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정확하게만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오hm 임피던스를 이제 산출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집계입니다.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집계하는 부분에서 병렬로 환산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셋째 줄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집계할 경우에는 먼저 기준 용량으로서 어떤 크기의 KV 용량을 가정하여 그 기준 용량 하에서 각 부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해 준 다음에 각 부분의 임피던스 강화를 집계해 나간다. 그러니까 기준 용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임피던스 ZB는 뭐라고요? 일반적인 퍼센트 Z 값인데 그거를 기준 값에 대한 부분으로 환산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이건 수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란 얘기죠. 지금 아까 100MV 기준인데 우리는 지금 50MV에서 5%를 가지고 있다. 그럼 100MV는 얼마냐? 그럼 이거죠. 5%인데 어떻게요? 지금 50MV죠. 근데 기준이 100MV니까 100MV를 곱하면은 그게 기준 MV에서의 임피던스는 10%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수식이 어렵게 되는데 내용만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항상 기준이 위로 올라간다. 환산을 해줄 때. 오hm 임피던스에서도 기준이 항상 위로 올라갔죠. 전압이. 퍼센트 임피던스에서도 기준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혼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C인지 L인지, 예? 나중에 보시면 이게 Z인지 Y인지. 기준이 우리나라는 연장자니까 항상 뒤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위로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8 곱하기 5,000분의 10만. 해가지고 16%가 됐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보통은 퍼센트 임피던스 대신에 그 값을 100분의 1배로 단위화한 PUZ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PU법은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100으로 나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임피던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hm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PU법 이렇게 있는데 임피던스를 집계를 할 때는
오음 값은 전압별로 다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오음 값은. 그러니까 귀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압별로 환산할 때도 기준은 위에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아까 1차 측으로 바라보나 2차 측으로 바라보나 똑같기 때문에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편한데 여기서는 환산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PU법은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냥 100으로 나눠준 게 PU법이다. 이런 내용을 하나만 더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제 4-11 그리고 예제 4-12 예제 4-13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이제 코로나 부분을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제 4-11 같은 경우는 기준 용량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지금. 예제 4-12도 기준 용량으로 바꿔지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병렬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제 4-13은 삼건선 변압기였을 때 환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이제 임피던스 값을 뭐 오음 값으로 환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예제 4-11부터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것들도 제가 사실 안 풀어드려도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물론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제 4-11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오음법으로 하는 것처럼 기준으로 보고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뭐 PG가 있고 PT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점 P에서 뭐 R 플러스 JX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이 있다. PT 부분은 퍼센트 XT가 있고 발전기는 퍼센트 XG가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으로 맞춰져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도. 얘 PG는 어떻게 된다? 360MV 기준. 얘는 400MV 기준. 얘는 400MV 기준. 임피던스는 얘는 95%. 얘는 15%. 얘는 R은 2%. X는 2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다 환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거로? 근데 이 책에서는 기준 용량으로서 100MV를 잡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100MV. 100, 000, kVA.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이 400MV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360MV짜리를 400MV로 계산하면 그냥 더해주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책에 있는 대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는 이거를 400MV로만 환산해가지고 다 더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뭐 실계통의 일례 임피던스도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그거를 임피던스로 환산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페이지 153페이지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이걸 PSS/2라는 지금은 이제 GMS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나온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그 전 계통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때 시뮬레이션 할 때 이와 같이 그림이 보여집니다. 전력 조율이라든가 고장 계산할 때. 그러면 이제 페이지 154페이지 가서 요거를 뭐를 기준량 100MV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95라는 이 부분을 기준 용량이 얼마라고? 100. 뒤에 000은 제가 그 kV에 다니니까 MV를 해서 빼버리겠습니다. 이건 360이니까 360MV. 똑같죠? 그러면 26.4가 나오고요. 요거는 또 15%인데 100MV를 기준하는데 400MV짜리니까 이걸 기준하면 3.75이 나오고요. 케이블은 R 플러스 JX에서 요 값이 어떻게 돼? 2 플러스 J20이죠. 그거를 100MV를 하는데 400MV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된다? 0.5 플러스 J5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보면은 얘 값이 합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0.5 플러스 J의 35.15% 임피던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온값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온값으로 고칠 때는 얘 값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100MV 값 아닙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성분의 PZ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Z는 어떻게 될까요? 나누고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kV 자성분의 P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거죠. Z는 P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0.5 플러스 J35.15 곱하기 10 곱하기 킬로볼트가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3, 4, 5kV의 초고압 송전선이 있다. 기준이 3, 4, 5kV 아닐까요? 요 지점이 3, 4, 5. 그러니까 여기 이제 3, 4, 5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자성이 들어가죠. 자성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계산된 오hm 임피던스는 5.95 플러스 J418.65ohm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단위가 뭐라고요? 오hm.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전부 다 100M로 환산해가지고 이 값을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400M로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죠. 요것만 400M면 요거 환산할 필요 없습니다. 얘도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400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더해진 이 값에다가 여기 부분을 보실 때 요거를 400M로 계산을 하시면 여기서 계산된 값을 집어넣고 요걸 400M로 계산해서 환산해 보시면 이 값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지 기준이 이제 400MV 뿐입니다. 지금. 자, 예제 4-12. 얘도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기준으로 바꿔준 겁니다. 전부 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4-12 같은 경우는 용량별로 돼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뭐라고요? 10MV. 이게 만 KV죠? 1000만. 만 KV인데 이거 10MV죠? 왜냐면 한전에서는 전부 MV로 표시를 하니까 용량이 하도 크다 보니까 뭐 500MV의 발전기 뭐 이렇게 하는데 500MV는 또 50만 킬로와트죠 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좀 틀리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MV로 표시를 하는 게 한전의 단위는 크다 보니까 MV로 표시를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MV를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KV 단위다 보니까 KV로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MV하고 KV는 1000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10이라는 이 부분이 들었던 게 이제 MV하고 KV 단위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10kV 자성, 이 킬로라는 부분, 아까 12의 자성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킬로볼트가 아니고, 얘가 P가 아닌 경우에는 이 값이 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은 베이스로 환산해주는 거. 베이스가 얼마라고요? 10MV니까 그 부분만 환산해서 병렬로 해주시면은 문제는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병렬로 해주는 것도 아까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Z1에 여기 발전기가 30%인데 뭐라고요? 20MV 기준. 얘는 20MV 기준인데 얘는 10%. 그럼 이 10MV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 곱하기 10MV 기준. 이건 퍼센트입니다. 요 값이 들어가고 20MV 했을 때 30%를 10MV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5%로 되죠.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R에 대한 얘는 10%를 뭐를? 20MV에서 10%를 10MV로 환산하면 얘는 5%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병렬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4-12는 이렇게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4-13.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임피던스를 환산하는 부분. 환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틀려지는 부분이, 델타 Y 임피던스 환산, Y 델타 임피던스 환산, 그 다음에 삼건선 변압기 임피던스 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삼건선 변압기의 임피던스 환산 부분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그리면 3권선이다 보니까 하나, 둘, 셋. 여기 간의 관계, 여기 간의 관계, 여기 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체 임피던스가 있는데요. XP 프라이머리, XS 세컨더리, XT 서드. 그럼 여기하고 여기의 관계는 뭐죠? X하고 PT가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관계는 X하고 ST가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관계는 X하고 PS가 되겠죠.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은 그겁니다. XP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XPS는 XP 플러스 XS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어차피 계산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XPS는 뭐라고요? 요 PS는 이 XS하고 XS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XP 플러스 XS.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더해 주시면 되는데 ST는 XS 플러스 XT, XPT는 XP 플러스 XT.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산값을, 얘를 P를 얻고 싶다. 그러면 얘 빼버리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겠죠? 얘하고 얘를 더한다면 2분의 1을 나눠가지고 막 계산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건 다, 먼저 외우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요. XP는 항상 2분의 요거에 관련된 부분, XPT 마이너스, 플러스, P가 들어간 부분이 뭐가 있죠? XPS하고 XPT가 있죠. 그 관련된 부분, PT 플러스 XPS. 그리고 이게 P가 안 들어간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X의 ST. 답은 이건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쉽습니다, 그냥. 여기 P가 안 들어간 부분이니까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더해서. 그러면은, 보시면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XPS 플러스 XST 플러스 XPT. 요게 다 더하니까. 요 값이 나오죠. 요거는, 이거 두 개 있죠? 2배 XP. 플러스 XS 두 개 있죠? XT 두 개 있죠? XS 플러스 XT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두 분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P는 요걸 놔두고 이쪽으로 다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배니까 XPS 플러스 XST 플러스 XPT에다가 요걸 2분의 1로 나눠주고, 이거 2배 XP는 해놓고, 여기 부분이 2배 S하고 ST가 뭐라고요? 2배 XST가 되겠죠. 왜냐면, XS 플러스 XT는 XST니까,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배의 XST가 되니까, 요걸 하나 빼주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XP는 요걸 2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걸 빠지니까. 2분의, 요거 2로 나눠지니까, XPS 플러스 XPT에다가 요 마이너스 값을 한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다 더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2분의 1에 두 개 내가 관련된 부분을 더해주고 나머지를 빼주면 된다. 여기에 첨자가 없는 부분은. 그렇게 아예 외워놓고 여러분들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다 더해가지고 그냥 풀었으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어렵진 않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책대로 한번 보시고, 잘 모르시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책 보고 하시는 데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